예,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응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좀 웃을 것 같은데요. 모기예요, 모기. 모기. 제가 A형인데요. 모기를 유난히 타네요. 지금 가을이라, 예, 마지막 가을이죠. 예, 이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기장을, 예,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렇게 치고 삽니다. 제가 음, 대한민국에서 다 적응 잘할 수 있는데 유독 적응 못하는 게 예, 모기. 웃으라고. 예. 제 자서전은 무거운 주제니까 서두러 웃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3장입니다. 첫 번째, 복송. 어머니 조국으로의 첫 복송.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 조국에. 어느 시인의 이 말을 빌려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태어난 조상들이 뼈가 묻히고 아직도 엄마와 동생들이 있는 그 조국에 나는 탈북한 지 9년 만에 수세를 차고 돌아왔다. 9년 만에 밟은 조국 땅은 바람마저 어찌 그리 차던지. 딱히 달라졌다면 한눈에 밟혀오는 민둥산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뿐이었다. 유난히 작은 키에 까맣게 걸린 얼굴들, 군복과 비슷한 옷 색깔들과 검은 머리색까지도 나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내 조국이, 내 눈에 비춰진 모습들이, 그리고 길가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가 악당 같아 보였다. 흰 이빨을 다 드러내며 웃는 김일성 유화판이 커다란 꽃 속에 파묻힌 채 북송되어 오는 나를 반기며 근심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북한 남양교도의 첫 모습이었다. 조국을 버리고 간 년들. 복송된 내가 들은 첫 말이고 조국이 나에게 걸어준 첫 인사였다. 그래도 고마웠다. 탈북 후에 중국 땅에서 9년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오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땅인가. 탈북할 때는 내 맘대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내 맘대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것. 굳이 와야 된다면 수세를 차고서야 돌아올 수 있는 금의 환영이 길이었다. 긴 총을 꼬나들고 교두를 지키는 키 작은 전사의 물날고 빛바랜 군복에서 국경이라고 지켜서 있는 앳된 군인의 가녀린 목덜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펄썩이는 길 위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 속에서 조국의 궁핍함을 엿볼 수가 있었다. 기름기 한 점 없는 길거리 사람들의 얼굴에서 먼지가 펄싹이는 비포장 도로로 페달을 숨가쁘게 밟는 자전거를 탄 남자의 등허리에서 가늘고 긴 마르고 비틀어진 나뭇가지 몇 대를 싣고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 주름이 깊이 파인 얼굴에서 나는 내 손목을 묶고 있는 수갑보다 더 아픈 조국의 현실이 눈에 밟혀왔다. 못 사는 조국이 너무도 싫어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니 어쩌면 아직도 이리도 가난하단 말인가. 9년 전에 탈북을 하려고 떠났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게 내 조국이 현실이었고 너무 슬펐다. 그리고 너무 아팠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에서는 개, 돼지들도 하루 세끼 흰밥을 당연히 먹는 줄 알고 있고 거기에 영양을 따져가면서 사료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놈의 조국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나라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죄인의 삶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조국이 공피밤이 나를 너무 미치도록 슬프게 만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을 흰밥에 돼지고기를 먹인다며 한평생 현지 지도의 길을 걸었다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 하지만 한평생을 애써도 그는 그 약속을 못 지켜 아들 김정일에게 인계했고 자기는 죽어서도 외화를 바가지로 들어서 부었음에서 생전 모습을 유지하고 누워 있었고 북한의 방방곡곡에 서 있는 커다란 시멘트로 만든 교화반 속에 생전의 모습으로 그 환한 미소를 거두지도 않고 꽃밭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수령이 인민들은 굶어서 안 죽겠노라고 두만강을 건너 약속되지 않는 타국에서 인신매매로 여기저기 짐승처럼 값없이 팔려다녔다. 폐렴에 걸렸어도 돈이 없고 말을 모르고 숨어 살아야 하는 탈북자 신세 때문에 약 하나를 먹지 못하고 주사 한 대도 맞아보지 못한 채 이름 없는 중국의 어느 야산에 묻힌 이도 있다. 이런 억울한 죽음도 그저 개인의 아픔으로 돌려버리는 못난 조국은 아직도 변화를 거부한 채 그대로 있다. 단지 굶어 죽지 않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던 나는 그렇게 죄인으로 돌아왔다. 북한의 형법 제223조 비법 월경의 죄목이라고 했다. 참 웃기지도 않았다. 이런 죄도 있는지 동서고금에 대고 물어보고 싶었다. 세상에 굶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이렇게 수세를 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죄가 감옥에 가야 할 죄인지 내 조국 북한에 소리내어 큰 소리로 물어보고 싶었다. 아니 이 세상에 대고 물어보고 싶었다. 북한의 김씨 세습이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들어냈으며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둥지게 만들었다. 수많은 불쌍한 이들을 두만강과 압록강에 내몰아 도만강이라고 불리게 했고 수많은 불쌍한 이들이 총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얼음강에 빠져 죽고 메콩강 악어떼에게 물려서 죽게 했고 2월에 내몽골로 몰아서 영하 40도의 칼바람에 얼어 죽게 만들었으며 몽골의 모래사막에서 갈증으로 목이 타 죽게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을 하늘은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심판할 것이다. 북송되어 간 원성보위부에서 호송하러 온 기호가 버스에서 내린 우리에게 뒷짐을 지게 하고 머리를 쳐드는 눈치만 보이면 개머리판으로 쳐든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 찍었다. 그리고는 포승으로 뒤를 묶어서 화물차 바구니에 타게 했다. 편히 앉지도 못하게 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마다 넘어지고 다시 무릎으로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비포장도로라 먼지가 전쟁터인 양 일어나서 숨쉬기도 불편했다. 카키색으로 만든 잠바를 입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하는 남자들과 흰 을바자를 둔 옹기종기 서 있는 기아집을 보니 분명 눈에 익은 내 고향 마을이었다. 내가 살던 북한이 맞긴 맞았다. 분명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다시 밟고 싶었던 고향이고 고향길이었다. 두 손을 뒤로 묶은 수세가 형편없이 털털대는 차 때문에 얼마나 손목을 줘야 되는지 뻘겋게 피가 올라오고 살갗이 벗겨져서 쓰리고 아렸다. 내 나라 내 고향이 가을 하늘이 보인다. 말라 비틀어진 가는 허리에 든든하게 매달려 있는 강냉이 이삭과 익어서 머리를 숙인 벼이삭이 나를 반겨주었고 저 멀리 단풍이 지는 산과 내 조국이 푸른 하늘이 나를 반겨주었다. 두 팔을 뒤로 묶인 채 개 돼지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는 북송길이었지만 탈북한 지 9년 만에 와서 보는 내 고향 내 조국이었다. 머리 쳐들고 함부로 볼 수 없는 그 하늘 그 땅을 나는 내 조국이라고 가만히 불러보았다. 아니 크게 외치고 싶었다. 이제야 조국에 왔노라고. 비록 죄인이지만
오고 싶었다고, 비록 죄인이지만 보고 싶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다. 사실 중국 생활 9년 동안 정말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는 고향이다. 큰 벼슬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김일성 종합대학 원했던 것도 아니고 대만 걸지 않았다면 굳이 탈북할 이유가 없었던 내 고향. 목숨을 연명한다는 게 너무도 어렵고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매일 식구들이 먹는 죽을 내가 빠지면 덜 수 있을까 하여 두만강을 건너 남이 나라 중국으로 갔다. 정말 굶어 죽는 것이 너무 진저리 치도록 싫어서 떠났던 고향이었고 식구들한테 내 한 몸을 팔아서라도 배부름을 더해주고 싶었던 고향이었다. 타국에서의 하루하루 기름진 삶으로 인해 매일 식구들에게 미안한 나날들이 지나갔다. 과연 살아서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싶었던 고향에 살아서 오긴 했지만 나는 수세를 차고 왔다. 갈 때는 배고픔을 당장 면할 남나라 중국에 내 마음대로 갔는데 그게 죄인이라서 다시 넘어서 두만강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고향이 되어버렸던 내 고향이었다. 태어나고 아껴주는 가족들을 그리며 꿈속에서 자주 가보던 곳, 이름하여 내 고향, 내 조국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아리도록 고향에 있는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그리웠다. 중국에서 부모님도 모르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린 9년 세월을 어느 하루인들 내가 태묻고 자란 고향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 일제의 강점을 벗어난 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었다. 아직도 지질이 못 살아 안 굶어 죽으려고 떠났던 두만강 길 이름하여 탈북이고 또 탈북자의 길이다. 나라가 백성들을 굶어 죽으라고 방치했고 가족들을 살리고 내가 살겠다고 떠난 탈북이 우리가 원했던 행복이며 인생인지 세상에 물어본다면 단마디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을까?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이 길이 바로 탈북자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감사함이 옅어지고 제 삶의 의미가 옅어질 때마다 제가 쓴 책이지만 자주 들여다봅니다. 내가 지금의 이 행복을 아직도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복을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늘 저를 되새깁니다. 나를 인격 있고 인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대한민국,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내야 할 이영주, 탈북민 이영주로서의 삶이 늘 이제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잘 살아내려고 나름 저도 이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쓴 자서전을 읽어줄 수 있는 이유, 우리도 태어남이 선택이 없었던 북한에서 태어났던 탈북민 우리도 인격 있고 또 인품 있고 인성 있고 자아가 있는 그런 이렇게 인격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읽었습니다. 많은 댓글들, 응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저는 이제 죽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늘 살아내려고 애쓰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영주였습니다.